오늘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친모가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친모는 늦은 나이에 임신한 쌍둥이를 조산한 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18일 오후 이 아파트 1층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져 있는 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쌍둥이의 친모인 40대 A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차가 또 광역수사라고 써진 차가 저 뒤에 쪽에 한 대 되어 있고 이쪽에 한 대 되어 있고 한 대 나가고. 친모 A씨는 자택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여수의 한 섬에서 경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반쯤 딸들을 살해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딸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쌍둥이의 사이는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애기들을. 걔한도 애들도 걔한 애기를 갖다가. A씨는 경찰에서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지난 2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는 임신 6, 7개월 만에 체중이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되는가 봐요. 자기 때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숨진 쌍둥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며서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케냐인을 모집한다는 의미의 KK 프로젝트 홍보 영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수확한 가리비를 옮깁니다. 이들은 한국 양식장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고 몸도 편하다고 홍보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들, 마라톤 강국으로 유명한 케냐에서 불법 취업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들입니다. 모두 실제 마라톤 선수들이었는데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던 일당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20대 마라톤 선수와 50대 전직 코치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인 일당 3명은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해 외국인들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입국하고 나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때도 대부분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약 3,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 한 10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해경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을 송치하는 한편 달아난 케냐 국적의 외국인 한 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통신업계에서 또다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연합뉴스TV가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분증 없이도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보도 이후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이 반드시 인식돼야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신분증 스캐너가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장난감처럼 돼버려서 지금은 더 싫어졌죠. 신분증 스캐너에 인식된 신분증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신분증으로 바뀌고 본인 확인까지 이뤄집니다. 스캐너에 입력한 실물 신분증이 아닌 사진 파일로 개통이 되는 겁니다. 신분증 스캐너에 입력할 실물 신분증 하나와 신분증 사진 파일만 있으면 개통 여러 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00% 만들어가면 무적자나 그런 사람들 하면 그냥 만들수록 그냥 다 만들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개인정보로 개통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추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9월 불법 프로그램 유통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카이트는 차단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금을 빼돌리기 위해 병원 설립부터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온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제출해 6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어르신이 안내한 창고에 진료 기록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60대 병원장 A씨가 부모 집에 빼돌려 놓은 것으로 실제 환자들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기록된 자료입니다. 한 박스 이거 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갖다 놨네 나는. 20만 부에 달하는 방대한 진료 기록부. 실제로는 발견된 것과 다른 가짜 진료 기록부가 하나도 작성됐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얼굴 지방 이식이나 리프팅, 모발 이식 등을 했지만 가짜 진료 기록부에는 1,0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시술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인 겁니다.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인 병원장 A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 병원을 설립한 뒤 브로커를 비롯해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인 등을 고용했습니다. 설립부터 이미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둔 A씨는 손해사정인을 병원에 상주시키고 보험회사 대응이나 직원 교육도 했습니다. 현장 심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연락을 했을 때 손해사정인들이 개입을 해서 등등원 민원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현장 심사를 많이 방해하였고요. 허위 보험금 청구 금액은 모두 64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는데 병원이나 의원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시술받은 환자는 모두 757명, 이 중 135명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유인을 해주고 그 보답으로 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 보험 설계사가 직접 자기가 환자로 가장해서 가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경찰은 병원장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과 환자 등 75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